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학년을 유익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저는 정광식입니다. 자, 그래요. 아무래도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고학년일 확률이 높겠죠. 아니면 우리 저학년이라면 앞으로 4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듣는 분들도 종종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취업적인 부분에서만 본다면 정말 이 4학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진로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뭐 부랴부랴 또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진로가 결정되어 있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지 이 부분 즉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뒤로 후퇴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앞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4학년을 보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반적으로 우선은 그 방법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오늘 거꾸로죠. 전략, 그다음 방법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뒤에 가면 여러분들 영상에 대한 집중력이 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던져야겠더라고요. 뭐 일단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라는 말이냐.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지 뭐 그죠, 육하원칙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는 기본으로 준비가 되셔야겠죠. 그러니까 내 진로적인 부분, 직무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스킬적인 부분에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적인 부분에서는 계속 다듬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직무라는 부분이 결정이 돼 있으면은 솔직히 스킬을 다듬어 가는 데는 좀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어디로 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칼을 들고 나갈 건지, 총을 들고 나갈 건지, 어디 전쟁터로 또 가야 되는지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력서, 자기소개서 혹은 면접적인 부분을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가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좀 결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는데 어떤 방향성적인 측면을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또 이게 문제죠. 선생님 억지로 정해보려고 했는데 억지로 해도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생각을 뭐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동안 만약에 저 진로에 대해서 뭐 결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억지로 해봄으로 인해서 그냥 뭐 정말 막 해보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것을 경험해 보려고 해보세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경험이라는 것을 지금 막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또 안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쵸? 현실적으로 이게 나에게 정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책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요. 교과서를 통해서 보셔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혹은 그런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마케팅과 관련된 지금 대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온라인 활동이라든지 혹은 마케팅 책을 좀 보면서 마케팅, 예를 들면 마케팅 사례집을 볼게요.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조금 더 뭐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드는데? 혹은 반대로 마케팅 하려면 분석력도 있어야 되네. 기획력도 있어야 돼.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돼. 이걸 더 어떻게 해? 나 안 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즉,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구나. 내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책이나 혹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얻어 가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누구랑 할 거냐?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진로에 대한 선택을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장애학생 고용센터나 혹은
그 취업팀에 가셔서 기본적인 스킬적인 부분을 꼭 좀 도움 받으시고 또 혹은 심리 상담적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의 우선 도움을 얻으세요.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있는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등록금을 냈고 학교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서를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진로를 위해서 가야 될 부서들이 있죠. 그쵸? 뭐, 거기 이제 취업팀이 또 가장 이제 먼저 들어오긴 하는데, 혹은 이제 뭐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가셔서 그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얻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최대한 자료를 모으세요.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진로적인 측면이고요. 네, 방향적인 측면 결정하는 거. 두 번째는 스킬적인 측면에서 자소서와 이력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아직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있고, 첫 번째 직무, 즉 진로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학교에 있는 자원들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관련된 심리검사나 자료를 얻으세요. 자료를 얻으시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른 상황이니까, 좀, 내가 도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생각 혹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행동 자체도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또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 활용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심리검사라고 한다면 뭐 MBTI라든지 뭐 여러분 다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혹은 이제 뭐 홀랜드라든지 이런 검사들 혹은 취업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우리 그 학교 말고도요. 이제 이제 뭐 천안 고용센터나 이런 쪽에 보시면은 뭐 이제 관련된 그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활용을 해보는 거. 근데 이걸 왜 활용해야 되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제 학교와 거리가 멀어지거나, 이제 집이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와서 찾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짜고 와서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서 다시 나사렛 대학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려, 2시간 이상 걸려.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오늘은 좀 피곤한데 이렇게 되면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학년이라고 하는 기한 안에서는 최대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 있다면 해보세요. 즉, 자, 그래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 입장 다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턴이라든지, 혹은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비슷하게 올 수 있거든요. 또 우리한테만 오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 장애학생 고용센터에만 오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자격증이 있고요.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격증?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자격증도 하나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가서 면접 보거나 이렇게 되면요. 자격증보다도,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거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그 여러분 선배가 될 수 있겠네요. 선배가 이제 여기저기 면접을 봤어요. 처음에 이제 다른 데서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가장 잘했던 거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떨어지면 막 솔직히 저 같아도 막 멘탈 털릴 것 같아요. 도대체 쟤네는 뭔데 나를 떨어뜨려? 감히 나를 떨어뜨리네? 뭐 라는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열심히 준비하고
떨어지면 선생님 떨어졌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저한테 제가 연락하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연락 오니까 저는 또 도와주겠죠.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번에,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국민은행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친구였어요. 여러분들의 선배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이유는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4학년이 됐을 때 더 막 헷갈려요.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아, 이거 마음은 급한데 내 마음대로 다 진도는 안 나가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감이 안 잡히고. 그럴 때는 철저하게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4학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센터에 오는 여러 가지 뭐 인턴이나 이런 활동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학기 중에 학교에 있을 때 취업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거, 이거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거죠. 4학년 안에서 취업 준비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을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취업 준비하느냐, 이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취업 스킬이 돼요. 안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요즘 자기소개서 쓰는데, 이력서 쓰는데 내가 왜 써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야. 그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한장하는 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직무나 혹은 내가 나아갈 방향이나 적어도 산업적인 부분은 미리 좀 한번 해보시고, 정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임의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빨리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마케팅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근데 당장 봤을 때 경영학과니까 마케팅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케팅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채용 공고는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자격증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필요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어디서 있는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걸 연습이 지금 됐잖아요. 어디서 찾았는지, 정보를 찾는지 알게 됐고, 그리고 채용 공고에서 이런 것들, 정보들을 무엇을 알아가는지 그 채용에 대한 프로세스를 익히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또 호감이 가는 그런 직무가 생겼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보니까 전기와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전기와 관련된 회사들을 빨리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고, 취업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그걸 좀 빨리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요, 먼저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직무를 선택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면 진짜 나랑 맞는 거 있을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맞네 라는 거, 혹은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잘 안 맞다라고 하면 빨리 다른 데로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4학년 취업 준비 이렇게만 하세요 라고 제가 좀 적어 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취업 프로그램은 1학년, 2학년 때 자기 이해적인 부분이 돼 있었어야 되고요. 3학년 때 전공적인 측면에서 모든 게 어느 정도 듣고, 그 다음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4학년에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4학년까지 올라오신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안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안 한 분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지만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살았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자, 이제는 딱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취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데 어떡해요? 만약에 합격하면 어떡하나요? 해보세요. 그것만큼 제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턴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경험보다도 당장 취업을 하게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커리어적인 부분,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 많이 안 했지만, 내가 학점도 잘 따놓고 자격증도 잘 따놨어요. 여러 가지 그냥 공부는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면접 보면 잘 붙는 거야. 서류 내도 잘 붙어. 근데 내가 여기 썩 가고 싶은지 안 했는지 그건 확인을 안 해봤어. 그래도 가세요. 가서 여러분들이 면접 보고, 그 다음에 혹은 합격이 되면
그 합격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일을 해보세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거기서 한번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일을 해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이게, 아, 내 미래가 저렇게 되겠구나. 난 여기서 한번 더 있어 봐야겠다. 예를 들면 또 반대로, 아, 내가 여기서 5년 후에는 저 사람처럼 일하겠구나. 당장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1일 1 지원이에요. 자, 이거 명심하게 따라할게요. 1일 1 지원. 네. 뭐 솔직히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일 1 지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관련된 직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면 2개에서 3개도 괜찮아요. 3개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거기까지는 범위를 좁혀줄 수 있겠죠. 한 3개 정도까지를 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너무 열심히 쓰지 마세요. 대략적으로 써보시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잡코리아 사람인, 혹은 뭐 인크루트 등등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희망했던 직무에 지원. 하루에 하나씩 해서 날마다 지원을 하고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4학년 2학기가 되면요. 4학년 1학기가 마친 이후부터는 다 되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뭐 잡코리아, 선생님, 저희는 잡코리아 상관없잖아요. 그걸 알아요. 잡코리아, 물론 잡코리아도 있고요. 뭐 서울시 그 관련된 장애학생 관련된 채용 공고도 있고, 그렇죠. 우리 학교에 있는 채용 공고, 혹은 이제 워크넷에 이제 장애학생들을 위한 채용 공고,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날마다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제가 칭찬하겠지만, 안 보시면서 선생님 뭐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꿀밤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진짜 내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지금 3가지였어요. 그쵸? 서울시 장애학생 관련된 그 채용이 있고요. 또 이제 워크넷이라고 하는 사이트. 적어도 이 2가지 사이트, 그리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있죠? 장애학생 고용센터, 이 3개는 꼭 좀 보시면서 어떤 공고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다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고, 거기에 플러스 잡코리아 사람인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빨리 만들어서 등록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직무를 3개로 만들려면서요. 그러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3개를 만들어야 돼요? 네, 3개가 만드는 게 제일 좋죠. 3개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자기소개서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은 이미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A라는 직무에서 그 직무 경험이니까 관련된 사례 더 좋은 거 쓰고, 그 다음에 B라는 직무니까 뭐 여기 A에 안 썼던 거 또 쓰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왜? 최고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해도 괜찮아요. 즉, 자,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말하기 좀 복잡한 것 같으니까 딱 이것만 할게요. 머릿속에 자,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완성도는 60%까지만 한다. 60%. 선생님, 60%면 탈락 확률이 높잖아요. 일단 넣으세요. 만들어 넣으세요. 4학년이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에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실은. 자, 이게 우선은 최고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나 잡코리아나 워크넷에 자기소개서를, 이력서를 등록을 해 놓고요.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형식만 맞춰서. 그럼 이건 어디서 도움받아요? 그래요, 우리 장애학생 고용센터나 혹은 이제 저한테도 좀 도움을 요청을 하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형식에 좀 맞춰서 빨리 만들어서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합격해서 면접 보라 하면은 그때부터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만약에 수업에서 뭐 이것저것 제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돈다, 좋습니다. 잘 열심히 들은 부분들도 인정을 하겠지만, 단 한 가지, 1일 1 지원 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거. 하루에 하나씩은 지원하려고. 지원하다 보면요, 멘탈도 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보여요. 이거 앞으로 이걸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하면서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나 자격증 등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 보시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그쵸, 영어 다 영어예요. 다 필요 없고요. 네, 스킬적인 부분,
자기소개서적인 부분은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 몰라서 못했습니다 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그거는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우리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금방 도와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이죠. 네, 경험을 조금 더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경험이든 상관없습니다. 4학년이어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최대한 내가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움이나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배움은 1박 2일 어떤 그 1박 2일 그냥 수료만 하면 주는 자격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서비스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따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학교에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너무 돈 들이지 말고. 네. 돈 들이지 말고. 그리고 트레이닝적인 측면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액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 서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 된다면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참가할 만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뭐 해외 봉사활동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거의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솔직히 올해도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잘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들어가 보니까 되게 많은 거야. 대외 활동이. 직무와 관련된 대외 활동. 왜 그런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예산은 돈이 떨어졌어요. 뭐 기관마다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니까 만날 수는 없어. 그럼 뭐예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정보를 취합해서 사진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선생님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못 이게 이제 핑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넷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외 활동과 관련돼서는 제가 동영상을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것들, 즉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좀 매칭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이나 이런 부분들.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 꼭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단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비전이나 목표, 나갈 방향을 선택해 주시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 자, 이걸 찾는 데 있어서는 심리검사, 경험해보는 거, 4학년이어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봄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게 더 빨라요. 그냥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프리미어 프로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한번 작성해보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봄으로 인해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즉,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많은 정보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없이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돼. 결정이 안 되는 거야. 왜? A야, B야? 근데 왜 A고 B야? C는 없어? D는 없어? 글쎄, 나도 모르겠어. 왜 없는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하면 결정이 안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를 취한 다음에, 내가 마케팅을 할 건지, 아니면 바리스타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좀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취업 희망 회사 한 군데를 정할게요. 한 군데 정할게요. 한 군데 타겟을 딱 이렇게 정하세요. 거기 안 가도 돼. A라는 회사 안 가도 되는데, 내가 희망하는 부서나 직무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제일 큰 회사나 제일 좋은 회사를 타겟으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삼성에 들어가 본 적 없어요. 근데 항상 삼성을 목표로 했어요. 왜? 삼성을 목표로 하게 되면 가장 최고기 때문에 거기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항상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목표 회사를 한 군데를 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희망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는 물론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요구하는 분석을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직무 분석이에요. 내가 해보고 싶은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이나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 사이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해당하는 직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꼭 좀 한번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다섯 번째, 자신의 현실, 수준과 희망 회사의 요구사항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거는 뭐냐면 이전 채용 공고를 찾아보란 얘기예요.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일 1조 원, 그렇죠. 1일 1조 원 계속 지원을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뭘 채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쵸. 취업 지원 시기를 기준으로 일정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준비 방법을 정한. 이거는 그냥 취업 준비 방법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위에 부분, 취업의 기본적인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대상 분석 및 희망 회사 준비 분석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살짝 넘어갈게요. 왜? 위의 내용은 좀 정리해 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냥 뭐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타겟팅 하나에서 뭐 인재상이나 채용 방식을 좀 더 분석하고 본인의 강점을 매칭해라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금 이제 위에서 중점적인 내용을 얘기했어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보시면은 그쵸. 좁아진 채용문.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현재 트렌드이라 앞으로는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걱정이지만 저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고 나면, 이렇게 1년씩 혹은 6개월씩 이렇게 틀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다시, 가야 되지 못하는 다시 강의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뭐 이거는 제 얘기인 것 같은데,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갈수록 4차 산업이나 IT 사업이 커지는 반면에 다른 뭐 어떤 일들은 많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좁아진 채용문,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 채용. 그쵸. 여러분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 채용은 저희가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 채용 자체가 우리한테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공고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를 그냥 수시 채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크넷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계속 어떤 채용고가 있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채용. 솔직히 뭐 우리는 AI 채용이라기보다는 화상 면접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AI 채용은 그거 뭐 안에서 뭐 면접 질문도 하고 뭐 게임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반대로 솔직히 그거보다도요, 이 면접 상황에서 화상 면접을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촬영을 하기 위해서 뒤에 배경을 이제 다 크로마키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쵸. 배경이 안 나오게끔,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화상 면접 볼 때 뒤에 배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즉, 뒤에 배경이 깔끔하면 이 친구가 준비도 잘 되겠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상 면접이나 뭐 AI 면접 이런 걸 접하게 되게 된다면은 이제 PC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준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좀 도움을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없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해당하는 회사에서도 인재상과도 좀 잘 매칭해 보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무 역량적인 측면,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다 누구든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더 열정 있다, 직무 플러스 열정 있다 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어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거기가 카카오였죠. 카카오에서 연봉을 갑자기 확 올려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뭐 동결되고, 솔직히 말하면 어제도 그 아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요번에 저희 회사 이제 동결돼서 저 이직하고 싶다고. 월급이 안 올라요. 근데 이게 10명 중 7명이 아니고요. 그럼 30%인데요. 그럼 실제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건 한 40에서 많이는 5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계속 더 좋아질 거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취준생으로서의 입장에서는 이 돌아가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나 혹은 이제 변화를 빨리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지금은 뭐가 중요하니까 뭘 어필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저를 뽑으셔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경제신문 읽는 거, 뭐 한국경제나 뭐 이런 것들 꼭 뭐 돈 내야 된다고 한다면 인터넷 안에 있는 정보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어플을 좀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긴 한데 왜냐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 연예길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 뉴스만 좀 따로 취합을 해서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더 강조할 부분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멘탈 관리예요. 분명히 취업하는 그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나보다 준비가 안 되는데 얘는 나보다 먼저 취업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취업은 될 거예요. 근데 시기가 좀 다를 뿐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도대체 너무 힘드네. 아무래도 취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멘탈 싸움에서 지면요. 면접 상황에서도 그게 얼굴 표정이 보이거나 스스로 막 되게 막 지쳐서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내비도 버려. 나랑 안 맞는 회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멘탈 관리, 즉 긍정적인 사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매 순간이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오늘 힘들어, 이 또한 지나가리니, 이런 얘기를 꼭 하시면서 명언도 괜찮고, 혹은 이제 본인만의 어떤 의지도 괜찮으니까요. 꼭 긍정적인 여러분들의 마인드로 취업 준비를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되시는 여러분, 혹은 4학년이실지 모르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제가 30분 안에 조금 차근차근히 꼭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